결혼 28년 차 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아내 수정이가 우리 이혼해요라고 말했을 때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아내의 눈빛은 진지했고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안 돼. 절대 이혼 안 해. 그런데 일주일 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여니 본 적 없는 60대 중반의 여자가 서 있었다. 명품 코트에 진주 목걸이를 두른 그녀는 날 보자마자 입을 열었다. 최민수 씨 맞죠? 저는 김태준 어머니입니다. 김태준. 아내의 회사 후배라던 그 남자. 우리 아들이 당신 부인을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지금 아이도 생겼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들이 혼자 사는 거 차마 못 봐요. 그러니 깨끗하게 정리합시다. 위자료 10억 드릴게요. 이혼해 주세요. 10억. 나는 무너졌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묘하게 안도감이 뒤섞였다. 결국 나는 돈을 받고 이혼했다.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6개월 후 내 앞에 나타난 사람은 이후 드러난 진실은 모두를 무너뜨렸다. 내 이름은 최민수 올해 52살이다. 28년 전 대학교 도서관에서 수정이를 처음 만났다. 그녀는 영문학과 1학년이었고 나는 경영학과 3학년이었다. 책 사이로 보이던 그녀의 미소가 너무 예뻐서 나는 용기를 내 말을 걸었다. 저기, 이 책 혹시 다 읽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시작됐다. 졸업 후 나는 중견기업에 취직했고 수정이는 출판사에 들어갔다. 우리는 2년 연애 끝에 결혼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한 신혼생활은 행복했다. 아이는 없었다. 수정이가 건강상 문제로 임신이 어려웠고 우리는 둘이서 살기로 했다. 서로가 전부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수정이의 눈빛이 차가워진 건 여보 오늘 회식이라고 했잖아요. 왜 벌써 들어와요? 수정아 나 피곤해서 일찍 나왔어. 같이 영화 볼까? 전 피곤해요. 먼저 주무세요. 침실 문이 닫혔다. 나는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나는 애써 외면했다. 그냥 피곤한 거겠지. 요즘 일이 많다고 했으니까. 3개월이 지났다. 수정이는 점점 더 늦게 들어왔다. 핸드폰을 보며 미소 짓는 모습을 몇 번이나 봤다. 누구한테 문자를 받는 건지 나는 묻지 못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수정이가 말했다. 민수 씨 우리 이혼해요.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나는 숨이 막혔다.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게 문제예요. 당신은 28년 동안 변한 게 없어요. 똑같은 회사, 똑같은 월급, 똑같은 생활. 전 지쳤어요. 수정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여행도 가고 새로운 걸 해보고. 싫어요. 이미 늦었어요. 그녀는 침실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수정이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똑같은 생활. 변한 게 없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걸까? 일주일이 지났다. 그날 밤 10시 초인종이 울렸다. 수정이는 야근이라며 아직 안 들어온 상태였다. 문을 열자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고급스러운 차림이었다. 카멜 코트에 에르메스 가방, 진주 목걸이까지. 한눈에 봐도 부유한 집안 사람이었다. 최민수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김태준 어머니입니다.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김태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알았다. 아내의 회사 후배. 수정이가 몇 번 언급했던 이름이었다. 똑똑하고 성실하다고 프로젝트를 같이 한다고 했던. 들어오세요.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나는 물을 따라주고 맞은편에 앉았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들 태준이가 수정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네? 두 사람이 1년 전부터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수정 씨가 임신 3개월입니다. 숨이 멎었다. 뭐라고요? 저도 처음엔 반대했어요. 유부녀잖아요. 하지만 태준이가 워낙 간절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아이 평생 처음 보는 눈빛이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최민수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아들이 혼자 사는 거 못 봐요. 태준이는 제 외아들이에요. 이제 35인데 평생 연애도 제대로 안 하고 일만 했어요. 수정 씨가 처음이에요. 그녀는 서류 봉투를 내 앞으로 밀었다. 위자료 10억 드리겠습니다. 깨끗하게 이혼해 주세요. 10억. 그 숫자가 귀에 맴돌았다. 수정이가
정말 임신을 했다고요? 네, 병원 진단서 여기 있어요. 서류를 펼치자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 나왔다. 환자명 서수정, 임신 주수 12주 2일. 손이 떨렸다. 28년을 함께 산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 최민수 씨, 이게 서로에게 좋은 거예요. 당신도 새 출발하시고 우리 아들도 가정을 꾸리고 수정 씨도 원하는 걸요. 수정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민수 씨한테 미안하지만 태준이랑 살고 싶대요. 아이도 낳고 싶고요. 나는 무너졌다. 그날 밤 수정이가 들어왔을 때 나는 물었다. 김태준 어머니 왔었어. 수정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수 씨, 임신했다며? 12주?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28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미안하다고? 수정이는 고개를 숙였다. 전 이제 못 살겠어요. 태준이를 만나면서 처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민수 씨랑은 그냥 습관이었어요. 가슴이 찢어졌다. 10억 받고 이혼해줘요. 태준이 엄마가 준비했대요. 나는 웃었다. 비참한 웃음이었다. 좋아. 이혼해주지. 하지만 나는 몰랐다. 이 10억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나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정이와 마주 앉았다. 그녀는 끝까지 날 쳐다보지 않았다. 김태준 어머니는 옆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확인했다. 위자료 10억은 오늘 중으로 계좌로 입금됩니다. 아파트는 수정 씨가 가져가시고 최민수 씨는 보증금 3억만 받으시면 됩니다. 네, 나는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도장을 찍는 순간 28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다. 수정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 씨, 그동안 고마웠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일어나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혼자 서 있는데 눈물이 났다. 52살 남자가 복도 구석에서 흐느끼고 있었다. 나는 뭘 위해 살았을까? 그날 밤 나는 짐을 싸서 고시원으로 들어갔다. 3평짜리 방, 침대와 책상 하나가 전부였다. 28년을 산 30평대 아파트에서 3평 고시원으로.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다. 10억.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제 뭘 하지? 회사는 그만뒀다. 25년을 다닌 회사였지만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팀장 직급까지 올라갔지만 월급 500만 원으로 평생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다. 2주 후 나는 우연히 옛 친구 동훈이를 만났다. 민수야,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혼했어. 뭐? 수정이랑? 동훈이는 깜짝 놀랐다. 나는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미쳤네. 10억을 받았다고? 응. 동훈이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다. 민수야, 나 지금 작은 카페 하나 운영하는데 같이 사업 안 할래? 10억 있으면 강남에 괜찮은 매장 하나 낼 수 있어. 카페? 응. 요즘 시니어들 겨냥한 감성 카페가 대박이야. 조용하고 음악 좋고 커피 맛있고 우리 또래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공간. 나는 흥미가 생겼다. 한번 해볼까? 3개월 후 우리는 강남역 근처의 오후에 쉼표라는 카페를 열었다. 인테리어는 고급스럽게, 음악은 잔잔한 재즈로, 메뉴는 정성스럽게 만든 핸드드립 커피와 수제 디저트로 구성했다. 오픈 첫날부터 반응이 좋았다. 50대, 60대 손님들이 주로 왔다. 그들은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처음으로 일이 즐거웠다. 6개월이 지나자 카페는 흑자로 돌아섰다. SNS 입소문도 났고 단골 손님도 생겼다. 어느 날 한 여자 손님이 카페에 들어왔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단아한 인상이었다. 베이지색 코트에 검은색 가방, 짧게 자른 머리가 잘 어울렸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잠시만요. 나는 커피를 내려주며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다. 처음 오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SNS에서 봤어요.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요. 감사합니다. 천천히 즐기세요.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눈물을 닦았다. 나는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네, 죄송해요. 그냥 요즘 좀 힘들어서요. 이야기하시면 좀 나아지실 수도 있어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전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것도 20대 여자랑요. 그렇군요. 26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젊은 여자랑 새로 시작하고 싶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네? 제 아내가 다른 남자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래서 이혼했죠.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그런 일이.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으니까요.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다. 부럽네요. 저는 아직도 매일 울어요. 우리는 그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이름은 윤지의 51살이었다. 남편은 대기업 임원이었고 26년을 함께 살았지만 결국 젊은 여자에게 갔다고 했다. 위자료는 얼마 받으셨어요? 5억요. 남편이 퇴직금에서 준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평생 집에서 살림만 했는데 이제 뭘 해야 할지. 나는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혹시 여기서 일해 보실래요? 카페 매니저로요. 제가요? 네. 손님 응대도 잘하시고 감성도 있으시잖아요. 우리 같은 또래 손님들한테 딱 맞을 것 같아요. 지혜 씨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해볼게요. 그렇게 지혜 씨가 카페에 합류했다. 놀랍게도 그녀는 일을 정말 잘했다.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매출도 눈에 띄게 올랐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퇴근 후 같이 저녁을 먹고 주말에 전시회도 갔다. 어느 날 밤 지혜 씨가 말했다. 민수 씨, 전 처음이에요. 이렇게 편한 사람.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때 나는 몰랐다. 수정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혜 씨와 사귄 지 3개월이 지났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대했다. 쉰을 넘긴 나이에 다시 연애를 한다는 게 어색했지만 동시에 설렜다. 카페도 잘 됐다. 지점을 하나 더 낼 계획까지 세웠다. 그런데 어느 날 동훈이가 황급히 전화를 걸어왔다. 민수야, 너 수정이 소식 들었어? 아니, 무슨 일인데? 병원에 입원했대. 가슴이 철렁했다. 뭐? 왜? 임신 중독증이래. 심각한 상태라고 하더라. 나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그래서? 김태준이 너한테 연락하려고 했는데 번호를 모르더라. 그래서 나한테 연락한 거야. 뭐라고 했는데? 수정이가 너를 보고 싶대. 나는 한참 망설였다. 이혼한 지 9개월. 나는 이미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다. 수정이는 과거였다. 하지만 28년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어느 병원이야? 서울 성모병원 산부인과. 나는 전화를 끊고 병원으로 향했다. 중환자실 앞에 김태준이 서 있었다. 30대 중반의 그는 수척한 얼굴로 나를 봤다. 최민수 씨, 수정이는? 안에 있어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뭐가 문제인데? 임신 중독증이 심해져서. 아기랑 산모 둘 다 위험한 상태예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수정 씨가 당신을 꼭 보고 싶다고 해요. 들어가 보시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침대에 누운 수정이가 보였다. 그녀는 놀랄 만큼 야위어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푹 꺼져 있었다. 민수 씨, 수정아. 와줘서 고마워요.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무슨 일이야? 아기가 안 좋대요. 제 몸도 버티질 못하고. 수정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수술을 해야 한대요. 아기를 포기하고 제가 살던가 아니면 둘 다 위험하던가. 나는 숨이 막혔다. 태준이는 뭐래? 당신을 살리라고 해요. 아기는 포기하래요. 그럼 그렇게 하지. 수정이는 고개를 저었다. 전 이 아기를 낳고 싶어요. 평생 소원이었잖아요. 아이를 갖는 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28년 동안 수정이는 아이를 원했다. 하지만 몸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게 그녀의 가장 큰 한이었다. 민수 씨,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죠. 괜찮아. 아니에요. 전 바보였어요. 28년을 함께 산 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사랑에 빠졌다고 착각했어요. 수정이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태준이는 착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당신만큼은 아니에요. 그걸 이제 알았어요. 수정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수정이의 손을 잡았다. 수술 받아. 살아야지. 민수 씨, 아기는 다음에 또 생기면 되잖아. 하지만 수정이는 고개를 저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나이도 있고 몸 상태도 안 좋아서 다신 임신 못할 거라고. 그날 밤 나는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다. 김태준이 다가와 앉았다.
최민수 씨, 제가 뭐라고 사과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수정 씨를 정말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될 줄은. 수정이 결정은 아기를 낳겠대요. 자기가 죽더라도. 나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는 뭐라고 하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네? 3개월 전에 심장마비로요. 나는 놀랐다. 그럼 그 10억은 제가 준 거예요. 어머니 유산이었어요. 순간 모든 게 이상해졌다. 10억은 김태준 어머니가 준 게 아니라 어머니 유산이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이미 죽었다. 최민수 씨,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어머니가 수정 씨한테 먼저 접근했어요. 무슨 소리야? 김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는 제가 평생 혼자 사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일부러 수정 씨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저랑 만나게 했어요. 나는 얼어붙었다. 처음부터 어머니가 계획한 거였다고? 네, 수정 씨는 몰랐어요.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세상이 무너졌다. 김태준의 고백을 듣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처음부터 어머니가 짠 각본이었다고? 네, 어머니는 제 회사 선배들한테 물어봤대요. 혹시 결혼한 여자 중에 괜찮은 사람 없냐고. 그래서 수정 씨 얘기를 들었고요. 미친. 어머니가 먼저 수정 씨한테 연락했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을 가장해서요. 그리고 제 얘기를 계속했대요. 아들이 얼마나 외롭고 착하고 성실한지.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수정이는 알았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친절한 아주머니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점점 저한테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둘이 만나게 한 거군. 네, 어머니는 제게 말했어요. 수정 씨 남편은 평범한 사람이야. 너는 서울대 나왔고 대기업 다니잖아. 훨씬 나은 조건이야. 수정 씨도 너를 좋아할 거야. 나는 비웃었다. 그래서 정말 좋아하게 됐네. 최민수 씨, 전 정말 수정 씨를 사랑했어요. 어머니가 시켜서가 아니라 진짜로요. 그게 무슨 소용이야? 처음부터 거짓으로 시작한 관계잖아. 김태준은 고개를 떨궜다. 죄송합니다. 나는 일어났다. 수정이한테 이 얘기했어요? 못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진실을 알았는데 수정 씨한테 말하면 무너질 것 같아서요. 비겁하네. 네, 저 비겁한 놈입니다. 나는 병실로 돌아갔다. 수정이는 잠들어 있었다. 창백한 얼굴에 링거가 꽂혀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정아, 넌 당한 거였어. 조종당한 거였어. 그녀가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에 노란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이미 이혼했고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고 수정이는 죽음 직전까지 갔다. 3일 후 수정이는 수술을 받았다. 의사는 아기를 포기하고 산모를 살리는 수술을 했다. 수정이는 수술대 위에서 끝까지 울었다고 한다. 아기, 우리 아기. 수술은 성공했다. 하지만 수정이는 완전히 무너졌다. 일주일 후 나는 병실을 찾아갔다. 수정이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수 씨, 기분 좀 어때? 다 끝났어요. 뭐가? 아기도 태준이랑 관계도 제 인생도. 나는 침대 옆에 앉았다. 수정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요? 나는 김태준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부 말해줬다. 어머니가 처음부터 계획했다는 것, 수정이를 의도적으로 접근시켰다는 것, 모든 게 조작된 만남이었다는 것. 수정이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다. 거짓말이죠? 태준이가 직접 얘기한 거야.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수정이는 고개를 저었다. 전 태준이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 사람도 저를 사랑했고요. 하지만 시작은 거짓이었어. 싫어요. 듣기 싫어요. 수정이는 길을 막았다. 나는 그녀를 안아줬다. 수정아, 너도 피해자야. 전 바보예요. 28년을 함께 산 사람을 버렸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새로운 사랑 아이 다 가지려고 했어요. 수정이는 내 품에서 흐느꼈다. 민수 씨, 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모르겠어. 태준이한테 진실을 따져 물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잊어야 하나요? 내가 결정해. 수정이는 한참을 울다가 말했다. 헤어질래요? 태준이랑. 정말? 네, 이제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기도 없고 시작도 거짓이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수정이는 김태준과 헤어졌다. 김태준은 끝까지 붙잡으려 했지만 수정이는 단호했다. 미안해요, 태준 씨. 전 더 이상 당신 옆에 있을 수 없어요. 김태준은 무너졌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그 다음이었다. 수정이가 퇴원한 지 2주 후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정아,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집에만 있어요. 혼자? 네. 밥은 먹어? 잘 안 먹혀요. 나는 걱정이 됐다. 카페로 나와. 내가 밥 사줄게. 가도 돼요? 당연하지. 수정이는 1시간 후 카페에 나타났다. 그녀는 더 야위어 보였다. 검은 코트에 모자를 눌러 쓴 모습이 초라했다. 앉아. 나는 그녀에게 따뜻한 스튜를 내왔다. 천천히 먹어. 수정이는 조금씩 떠먹었다. 하지만 금방 수저를 내려놓았다. 민수 씨, 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왜? 아무 의미가 없어요. 28년을 함께 산 당신을 잃었고 새로 만난 사람은 거짓이었고 아기도 잃었고. 수정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전 정말 바보였어요.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랐어요. 수정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지혜 씨가 들어왔다. 민수 씨, 오늘 재료가. 지혜 씨는 수정이를 보고 멈췄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혜 씨, 이쪽은 제 전 부인 수정이고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정이는 지혜 씨를 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민수 씨 여자친구세요? 네, 다행이네요. 민수 씨 곁에 좋은 분이 있어서. 지혜 씨는 난처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수정아, 천천히 먹고 있어. 나 잠깐 뒤에서 일 보고 올게. 나는 지혜 씨와 함께 주방으로 들어갔다. 민수 씨 괜찮아요? 응, 괜찮아. 전 부인분.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응, 요즘 많이 안 좋아. 지혜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아직 미련 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28년을 함께 산 사람이잖아. 쉽게 잊혀지지 않아. 그렇겠죠. 지혜 씨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민수 씨, 전 괜찮아요. 만약 당신이 전 부인한테 돌아가고 싶다면. 지혜야.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 지금 행복해. 너랑 있을 때. 정말요? 응.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때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뭐야? 우리는 급히 카페 홀로 나갔다. 수정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수정아. 나는 달려가 그녀를 안았다. 괜찮아? 왜 이래? 수정이는 가쁜 숨을 쉬며 말했다. 어지러워요. 119 불러. 지혜 씨가 급히 전화를 걸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수정이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나는 같이 따라갔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전 남편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심한 우울증과 영양실조 그리고요? 자살 시도 흔적이 있습니다. 나는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손목에 칼자국이 여러 개 있어요. 최근 것도 있고요. 나는 무너졌다. 수정이가 자살을 시도했다고요? 네, 정신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나는 응급실로 뛰어 들어갔다. 수정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정아. 민수 씨, 왜 그랬어? 왜? 수정이는 눈물을 흘렸다. 살고 싶지 않았어요. 더 이상. 바보야.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한테 배신당했다고? 당신 인생 망쳤다고? 그래도 죽으면 안 되잖아.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수정아, 다시 시작하자. 뭐라고요? 나랑 다시 시작해. 우리 다시 해보자. 수정이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무슨 소리예요? 지혜 씨는요? 미안하지만 난 아직 너를 못 잊었어. 수정이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안 돼요. 전 자격이 없어요. 자격은 무슨.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민수 씨. 나는 그녀를 안아줬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어. 한 달 후. 수정이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천천히 회복했다. 나는 지혜 씨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미안해, 지혜야. 나 아직 수정이를 사랑해. 지혜 씨는 슬프게 웃었다. 알았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미안해. 괜찮아요. 민수 씨 덕분에 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지혜 씨는 카페를 떠났다. 그리고 수정이가 다시 내 곁으로 왔다. 우리는 재혼하지 않았다.
그냥 함께 사는 것으로 만족했다. 카페도 함께 운영했고 손님들에게 우리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이혼하고 10억 받고 새 사람 만났는데 결국 다시 돌아왔어요. 손님들은 웃으며 말했다. 그게 진짜 사랑이죠. 어느 겨울밤 수정이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수 씨 고마워요. 뭐가? 다시 기회를 줘서. 나는 그녀를 안아줬다. 나도 고마워. 돌아와줘서.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사랑은 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걸.